하노이 닥터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베트남에 살면서 가장 족 같은 거 시리즈를 제가 족같은 시리즈 가장 족같은 시리즈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서 오늘은 베트남의 이 비자 문제, 외국인으로서 겪는 문제를 좀 몇 번 겪다 보니까 이제 겪는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어디냐고요? 여기는 뭐 제가 현재 저기 호치민에 묵고 있는 호텔에 있는 헬스클럽이에요. 헬스클럽. 여기 뭐 거의 제 개인 클럽이나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 창문이 있고 이렇게 기계들이 있고 그렇죠? 또 여기 이렇게 덤벨들 다 있고 이렇게 뭐 그냥 시설은 그저 그런데 뭐 그냥 필요한 거 최소한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사람이 없어갖고 여기 들어오면 그냥 다 제 개인 뭐라 그러나 요즘 홈 트레이닝 시스템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집에서 하는 듯이 여기 보면 여기 이 호텔을 제가 올 때마다 좀 약간 불편하긴 해도 오는 이유는 저렴한 것도 있지만은 여기가 이 짐이 그냥 제 개인적으로 쓰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 개인 트레이닝 센터 똑같아갖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하게 일 같은 게 없으면은요, 손이 좀 그렇네. 이게 없으면은 그냥 여기 와서 지냅니다. 하루 종일. 하노이 집에 있을 때도 저는 특별한 일이 없고 일 없으면은 집에서 가만히 쉬지 않고 거기도 짐이 있거든요. 거기 짐도 가도 거의 사람 없어요. 거기는 이제 시설이 요거보다 조금 더 나은데 바로 저희 동네 단지에 내 있는 짐이니까. 근데 이제 거기 있거나 또는 테니스 클럽에 가서 삽니다. 하루 종일 살아요. 그래야지 나이 50 넘어서 겨우 체력을 유지하는 거죠. 젊었을 때 체력을 유지하고 조금씩 죽으라고 매일 하면은 조금 나아지는 정도인데 그래봤자 며칠 쉬면은 또 다시 빠꾸하는 거예요. 뒤로 빠꾸하고 그러면 뭐 바쁘거나 그죠? 뭐 일로 바쁘거나 어떨 때 바쁘고 또 어떨 때는 뭐 사람도 만나야 되고 술도 한잔 해야 되고 또 몸도 아플 수 있고 그죠? 그러면은 며칠 쉬어야 되잖아요. 운동을. 그러면은 다시 이 운동의 신체 기능이 운동 수행 능력이 뒤로 확 바꾸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나이 한 30, 40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50대가 들어가면은 그런 거예요. 50대가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신체도 쇠퇴하고 또 호르몬계가 많이 후퇴하고 뒤로 또 뇌기능도 감퇴하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겨우 유지하기 겨우 조금씩 발전시키는 정도인데 이게 결국은 매일매일 나한테 조절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스스로 내 몸의 도전을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은요, 그러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저같이 20-30년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도 일주일만 운동을 쉬어도 일주일이 뭐예요? 한 3일만 운동을 쉬어도요 운동하기 싫어지는데요. 그러니 뭐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이렇게 규칙적으로 안 하던 분들도 오죽하겠어요. 운동하러 가기가 뭐 도살장에 속 끌려가는 것만큼 싫겠죠. 그러나 죽기 살기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기 싫으면
건강하게 젊게 살고 싶으면 운동해라, 걸어라, 뛰어라, 가서 들어라, 무거운 거 들고 테니스 쳐라. 뭐 골프는 뭐 별로 운동이 안 되지. 나도 골프は뭐 한 20년 넘게 쳤지만 그 운동 별로 안 돼갖고 요즘은 테니스로 바꾼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골프는 좀 다시 하긴 할 텐데 좀 더 힘 빠지면 내가 해보려고 지금은 일단 좀 도전하는 방향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뒤에도 제가 텔레비 보면 이렇게 저기 틀어놓은 거는 여기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텔레비도 내 맘대로 틀어 안 보나. 나는 주로 이제 그 운동 경기 틀어놓는데 지금 저기 오스트리안 오픈 그래요. 호주 오픈 지금 그거 옛날에 그 했던 거 재방송 틀고 있네. 자,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들려던 건 아니고 이제 베트남에 살면서 족 같은 거 시리즈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호치민에 와서 거의 그 오늘이 며칠째냐면은 거의 한 9일, 8일째 머무르고 있고 보통은 한 4, 5일, 6일 머무르는데 앞으로 여기 한 5, 6일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12일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죽겠네. 왜냐하면은 음식 먹기도 힘들고 환자는 이제 거의 다 받고 이제 예정된 시간 그 스케줄 맞춰서 환자 다 받고 이제 하노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지금 호치민에 막혀갖고 호텔에 막혀갖고 지금 낮에는 보세요.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데 저 밤에서 아유 저봐 창문 바깥 32도 33도입니다. 지금도 밖에 뜨거워서 못 나가겠어요. 낮에 뭐 병원에 환자인지 일이 다 끝났으니까 거의 드문드문 있고 나갈 데도 없고 하니까 여기 호텔에 박혀있을 방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헬스클럽에 나와서 운동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 그러다가 이제 밤에 저녁 선선해지면 밖으로 그때 나가는 거죠. 호치민은 저녁에 나가면 선선하니까 낮에는 더워도. 하노이가 아니 호치민이 하와이 날씨하고 비슷해요. 하와이가 햇빛이 쨍 해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건조하니까 건조하니까 호치민은 건조하거든. 근데 하노이는 습기가 많아서 이게 불편하고 하노이는 아주 습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에 있다가 하노이 올라가면은요, 그 하노이 집에 마룻바닥을 이렇게 맨발로 디디거든요. 끈적끈적합니다. 바닥이 끈적끈적한 걸 느낄 정도로 하노이는 습기가 많아서 불편해요. 이제 그것도 뭐 오래 있다 보면 못 느끼지만 건강에는 해롭겠지. 건강에 해롭지. 호치민은 건조하니까 저녁 시간 되면은 해만 딱 가라앉으면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면 밥도 먹고 이제 산책도 하고 또 물론 갔다 오면은 또 호텔 들어오면 또 이제 밤 11시, 12시까지 운동이나 하는 거지. 잠 안 오니까 혼자 있으면 잠 안 오지고 운동이나 하다가 지치거나 쓰러져 자고 그러는 거지. 그러다가 그래도 잠 안 오면은 할 일 없으면 또 늦게 자면 새벽에 자면 몸에 해로우니까 한 11시쯤 되면 멜라토닌 5mg 멜라토닌 있잖아. 멜라토닌 5mg 하나 탁 먹고 자면은 누우면은 한 10분, 20분이면 금방 골아 떨어져요. 멜라토닌 좋습니다. 5mg부터 시작하면 돼요. 또 멜라토닌도 뇌에서 분비되는 양이 줄어들거든. 나이 좀 먹으면은 잠을 올 때 그거 먹으면 돼요. 자, 오늘은 주제는 왜 내가 여기 있느냐? 지금 하노이 집에 못 가고 있느냐? 이게 우리 외국인이라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저같이 오래 있는 사람들은 거주증을 받잖아요. 임시거주증. 이 베트남이 희한한 게 말이에요. 베트남에 이민 오시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가 그 영주권 안 주잖아. 영주권 안 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영주권 안 주니까 사설부터 걷자 혼자 있는 거 싫어요. 영주권 안 주니까 어떡합니까? 뭐 어떻게 해요? 저같이 오래 있는 사람들은 임시거주증을 받잖아요. 임시거주증이 TRC라고 해서 TRC Temporary Residence Card 받는데 그게 2년 나와요. 우리 같은 사람 2년 나오고
제가 이번에 그 임시 거주증 여기 한 7년 되니까 세 번 바꾼 지 네 번째 가는 건데 이번에가 귀찮아 갖고서 귀찮아 2년마다 받으니까 그래서는 5년짜리를 바꾸려고 그래요. 5년짜리가 있어요. 임시 거주증. 그거는 회사 만들어야 돼 내가. 왜 FDI라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 회사를 하나 만들면은 그럼 5년짜리 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귀찮아서 그러고 있는 중이었는데 10년짜리도 있어. 근데 10년짜리는 잘 안 줘. 내가 보기에는 10년짜리는 없어졌거나 아주 드물게 주는데 그거는 백을 좀 돈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5년짜리는 쉽게 받아요. 제가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회사를 차리기 전에 또 임시 거주증을 받아야 될 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신청했어. 다시 2년을 연장해야 되니까. 여기에 내가 보면은 뭐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 걱정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갱신이 안 된 말이에요. 그거. 가끔 갱신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지네 마음대로지. 엿장수 마음대로야 얘네들은. 그러면은 갱신 안 해주면은 나가야 돼. 근데 여기 투자해놓은 자산들은 어떡할 거야? 다시 못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또 고려해야 된다. 이런 나라에서는. 여담이고요. 근데 이제 내가 그거를 임시거주증을 신청하려면 말이에요. 그 여권을 줘야 돼. 그 이미그레이션 디파트먼트라서 여기다 우리말로는 이민국, 베트남 이민국에다가 그 서류하고 여기 그 워킹 퍼미트라고 그래서 노동허가서 정식으로 받아야 돼. 노동허가서 또 받아야 돼. 또 7년째인데 또 받아서 제출하고 새로 갱신해서 내고 여권 다 줘야 돼. 우리 가족 것까지 다 줘야 돼. 그러면은 여권을 준 다음부터 제출한 다음부터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에 비행기를 못 타. 왜냐면 비행기 타려면 여권이 있어야 되거든. 여권이 있어야 되고 그 거주증이 또 있어야 되거든. 비자가 없으면 비행기 못 타거든. 공안이 이거 다 보거든 공항에서. 내가 이번에 환자가 급해갖고서는 환자의 스케줄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노이에서 호치민으로 와서 그 비자 만료 전날 와서 비행기 타고 와서 하노이는 내 패스포트 보냈어. 그 비자 하는 내 대행 회사에다가 하노이 회사에다가 있어 미스 지양이라고 아주 잘해 내 단골이야. 그 여자한테 보내갖고 걔가 그걸 받아서 그 지난주에 지난주 수요일날과 목요일날에가 신청 넣었어. 그러니까는 일주일 걸리니까 이번 주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번 주 한 금요일쯤에나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거의 패스포트하고 거주증이 여권이. 그러면 그거를 하노이에서 나한테 또 보내줘야 돼 다시. 또 여기 하노이에서 우편으로 오는데 하루는 걸릴 거 아니야. 익스프레스로 해도. 아무리 빠른 익스프레스로 해도 또 하루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이나 오겠죠. 그러면은 그때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냥 죽치고 있어야 돼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여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아이고 앉아있기 힘들다. 나 원래 오래 앉아있질 않아요.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또 저쪽 앉아 있읍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실은 여기 지겨우니까 아유 답답해. 우리 애기들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기차 타고 가려고 그랬지. 기차 타려고 가려고. 기차 타려고 가려고 그랬더니 기차 타는 것도 그거는 여권 없어도 되더라고. 그건 여권 없어도 되는데 그거는 너무 더럽더라고. 내가 이제 그걸 봤더니 엄청 더러운 게 엄청 더러워. 여기 뒤에 여기 복싱으로 바뀌었네. 너무 더러워갖고서 기차가 호치민에서 하노이까지 가는데 36시간에서 40시간이 걸린대요. 36 내지 다시 왔다. 40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맞춰놨네. 근데 이것이 내가 여기 있기 힘든데 기차는 타고 갈까? 기차는 패스포트 필요 없으니까
했더니 알아봤는데 여기서 제일 좋은 기차도 이제 36시간 걸리면서 여기 가는데 그 후기들을 읽어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올린 후기는 보지도 않아요. 내가 뭐 베트남어 할 줄도 모르지만은 여기는 믿을 수도 없고 그 후기를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마케팅 목적상 이렇게 좋게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올린 후기가 봅니다. 투어 전문 사이트 같은 데 있어요. 외국인들이 올려놓은 여기 기차 탄 하노이에서 호치민 또는 호치민에서 하노이 실제로 탄 사람들의 후기를 읽어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내가 진짜 말을 못하겠지만 여기서 또 말하면 또 베트남을 또 폄하하는 걸 공개적으로 떠드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궁금한 분들은 찾아보세요. 뭐 쉽게 얘기하면 결론이 이런 겁니다. 더러워서 못하겠다. 더럽고 너무 시끄럽고 담배 엄청 용기나고 깜빵이다 이거. 36시간은 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고 그냥 내가 여기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뜨문뜨문 환자원 보고 나머지는 그냥 운동이나 하고 그냥 뭐 이것저것 그냥 볼일 보고 있어요. 이것이 외국인이 한국인이 베트남에 사는 어려움 중에 아주 족같은 거예요. 넘버원인 넘버원인데 뭐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갔어요? 여기 외국인이 베트남에 여기 일종의 이민국의 외국인 관리 시스템에 속해서 사는 거니까 사실은 맹점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맹점일 수 있는데 어디서 알았어요? 아쉬운 점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저만 그런 걸 겪는 게 아니라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 겪습니다. 저는 그나마 그래도 또박또박 2년마다 임시거주 중에 그나마 잘 나오지. 그래도 그나마 전문가고 의사고 그래도 여기선 대접받으니까 나오지만은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안 나와요. 잘 그래서는 뭐 3개월마다 갱신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3개월마다 이직하는 거예요. 돈도 엄청 들어가. 이거 비싸. 우리 가족이 4가족이 갱신한 게 4가족인데 말이에요. 우리 둘째 아들까지 5명을 갱신해야 되는데 이것도 비자 장사하는 거예요. 여권 장사.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전엔 더 많이 벌었겠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거의 못 들어오니까 그나마 좀 수입은 줄었을 텐데 그래도 이게 큰 돈이 되는 거예요. 베트남 정부의 큰 돈이 되는 거는 우리에게는 또 큰 지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은근히 부담스러워. 계속 2년마다 돈을 내야 되니까. 또 급할 때는 급행료까지 내줘야 돼. 이번엔 근데 내 급행료 안 냈어요. 한 번은 내고 한 번 안 냈는데 여기서 이번 거는 내가 임시거주증 갈 때 내가 사실은 각 우리 식구마다 머릿수마다 얼마씩 내가 얹어주면은 이번 금요일 날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 오늘 정도 받았을 거야.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빨리 받아요. 근데 내가 전에는 그렇게 받았거든. 급행료를 내고. 근데 이제는 내가 싫더라고. 내가 너희들 더 이상 내가 돈 찔러주는 거는 싫다. 이제 내가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내 몸으로 버티겠다. 몸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더 버티시고 내가 용돈 더 안 주겠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은 한국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서 내가 뭐 좀 여기 후배들도 뭐 대사관의 후배들 뭐 영사들 뭐 총영반들도 있지만은 다 선후배들 많지만은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뭐 부탁해봤자 뭐 얘기해봤자 얘들 뭐 뻔한 대답이지. 관심 없거든. 이제 보지도 않아.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계속 또 물어봤나봐. 계속 답답하니까. 왜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뭐 얘기하는 거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냥 결론은 모르겠다 이거지. 다 그렇지. 근데 그것이 말이에요. 지금은 내 걱정되는 것은 그나마 한국인들이 여기서 그래도 존중받아. 근데 지금 한국이 돌아가는 모양이 이따위로 계속 돌아간 말이에요. 한국의 위상이 추락하거든. 그러면은 베트남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이
이 고난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베트남 사람들이 눈치가 빠르고 영악합니다. 그러면은 이 한국인들을 슬슬 깔보기 시작하거든. 그러면은 베트남에 사는 우리 동남아에 사는 한국인들이 지금 겪는 어려움에 몇 배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 2등 국민 될까봐 걱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1등 국민 대접받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2등 국민 될까봐 큰 걱정이에요. 그게 큰 걱정이다. 이런 문제는 좀 사실은 그 중간에 한 열흘이나 길게는 보름, 뭐 저 같은 경우 한 일주일 정도 워킹데이 기준으로 해서 이 기간 중간에 비는 공급의 기간 중에 뭐 이렇게 서류를 갖다가 이렇게 뭐 발급해 준다든지 이 기다리는 기간 중에 여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 해주면은 이 여권 신청하는 것도 돈이 많이 거주증 신청하는 거 돈이 많이 드는데 서비스인데 대민 서비스 외국인에 대한 베트남이 외국인이 안 들어 먹고 살 수 있어요. 베트남의 경제는 외국인이 사실 돌려주는 것이 굉장히 큰 이 국가의 총생산량을 만들어주고 있고 세금도 많이 내주고 있는데 그거 갖다가 왜 그 서비스 안 해주느냐. 그 기간 중에 해줘야 돼. 해주면 좋은데 근데 여긴 안 해주거든. 그럼 그거 갖다가 대한민국 정부나 대사관 이런 데서 영사관 이런 데 요청할 수 있거든. 왜 안 해? 게을러 빠진 거지. 내가 대놓고 얘기해도 괜찮아. 뭐 이제 상관없어. 니들 상관없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지켜. 이거 취소. 또 뒷글있거든. 이제 이게 어렵다 이거야. 왜 안 해주느냐? 일단 한국에서 이거 신청 안 하고 그런 어떤 그 비는 기간 중에 좀 혜택을 어려움이 없도록 민생들이 요청하실 수도 있지. 사실은 했을 것 같아. 사실은 여기 또 다들 친한 분들 인격이 훌륭하고 능력 출중한 분들 많거든. 대사관 일영선 쪽에 더 영위 안 할게. 근데 이놈들이 또는 이분들이 베트남 그 공안 이분들이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겠지.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는 조금 불편해야 돼. 외국인들이 너무 편하면 안 돼. 조금 불편해야지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여기 또 베트남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그죠? 그래서 나도 그런 일종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어야지만 공안도 더 존경하고 공안이 뭐라고 한마디를 하면은 이렇게 듣고 경청하지 다 편하게 해주면은 또 우습게 본단 말이야. 베트남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더 여기서 겸손한 외국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베트남에 적응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외국인들이 까불지 않게 그런 배려가 있지 않은가 제가 항상 생각해 왔었습니다. 아주 족같은 겁니다. 그래서 살기엔 족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어려움을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저는 한국인들이 그게 영위하고 하니까 한 일주일만 버티지만은 어리숙한 유럽인들, 어리숙한 여행객들 재수없게 그거 딱 비자 걸리고는 보름도 15일도 넘게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15일 넘게 패스포트 여권 없이 지내야 되는 거야. 꼼짝도 못해. 어려운 것만큼 또 많이 이렇게 또 지출이 생기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좀 있다는 거를 제가 재미삼아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몇 회에 걸쳐서 여기 족같은 점 시리즈 몇 가지를 한 다음에 또 그것만 얘기하면은 제가 여기 찍힐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베트남에 사실 저는 베트남을 사랑합니다.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점을 또 몇 가지 또 올릴 거예요. 저는 여기 오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주재원들하고는 다릅니다. 주재원들은 본국에서 정부나 기업에서 파견 나와서 자기 임기만큼만 살고 돌아가는 일종의 뜨내기, 우리가 보기엔 뜨내기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또 좋은 점도 우리가 올릴 예정이다. 제가 올릴 예정이다. 말씀드리고 이런 애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이거 알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거 알아봤자 또 나 고생하게 똑같이 고생해요. 나도 네 번째 바꾸는 건데 또 이렇게 또 한 열 넘게 고생하고 앉아 있는데 그래요. 다들 그러면은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